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마을 대본을 쓴 이연주라고 합니다.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장애인 극단인 극단 A인이라는 팀에서 연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연극 연출과 극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에 그 전에 제가 봤던 일본의 장애인 극단의 작업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함께 좀 만나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은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난번에 보내주신 영상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공연계에서는 장애인 관객의 극장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어느 마을의 작품 같은 경우도 극장과 마을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그리고 또 함께 경험하고 공존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각자의 국가에서 또 극장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남은 기간 즐겁게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마을 연출을 맡고 있는 정성경입니다. 네, 저 연습을 한 지가 이제 벌써 꽤 됐는데요. 거의 한 달? 4주가 지나고 이제 공연까지 2주 남은 상황인데 이 공연이 다가올수록 점점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는, 어쨌든 공연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나가는 이 시점에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공연팀에는 한국인 배우도 있고 한국인이 아닌 배우도 있고 장애인 배우도 있고 장애인이 아닌 배우도 있고 또 배우인 분도 계시고 평소에 배우가 아니셨던 분도 계셨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공연을 이루는 요소들이 연습이 진행되면서 정말 많이 펼쳐졌는데, 그것들을 또 어떻게 모을지, 또 극장 공간 안에서 또 어떻게 배치하고 조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근본적인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또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 공연을 시작하게 된 거는 장애라는 키워드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연습을 시작하고 진행을 하면서 모아온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근본적으로 장애라는 그 질문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또 그 질문을 어떻게 공연을 통해서 던질 수 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같은 대본을 가지고 일본 팀 공연 연습하고 계신 영상을 또 보고, 또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는 그런 영상들도 봤는데, 새삼 뭐 많은 공연들이 그렇지만 캐스팅 하나하나 자체가 정말 큰 의미를 발생을 하잖아요, 보통 공연들이. 이 대본이 특히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저희 공연팀과 또 일본 공연팀이 또 캐스팅 구성하시는 분들의 각각의 또 특성들, 각각의 몸, 각각의 언어들이 다 다르신데, 이게 정말 캐스팅 하나로도 정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공연이구나 라는 거를 지난 영상을 보면서 또 새삼 느끼게 됐었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일단은 얼른 일본 팀 공연을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희 공연도 아직 뭐 지금 한참 마무리 단계라 저희 공연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특히나 또 연습 때 보여주셨던 일본 팀 분들 연습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지금 어떻게 좀 다를지, 특히나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습할 때 실제 공연에서도 그렇겠지만 극장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을 극장에 다 들여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공연도 그렇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공연을 보러 들어왔을 때 이 극장에서 또 어떤 감각들,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요즘 좀 상상하면서 공연을 만들고 있는데, 똑같이 만약에 제가 일본 공연 현장에 가서 본다면은 그 공간에서 저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네. 우리 저희 관객분들, 극장에 또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요즘 상황 때문에 좀 한정이 많이 되어 있지만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모쪼록 저희 팀 건강 유념하면서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요.
공연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준비 남은 시간 동안 잘 해서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마을에서 공장장 역할을 맡게 된 강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극단 애인이라는 장애인 극단에서 배우로서 계속 10년 정도 넘게 활동하고 있었고요. 우연한 계기에 여기 극작을 쓰셨던 이현주 연출님과 그 연출을 맡으신 정성경 연출님이 저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풍문을 들었고, 이건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일단 작품이 어려웠어요. 제가 4년간 고도를 기다리면을 했었는데요. 고도보다 어려웠어요. 처음에 작품 받아보고 나서는. 근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뭐 이런 맛이 있더라고요. 몰랐던 거를 발견하는 맛. 이 대사가 이런 의미도 나한테 다가올 수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연출님이 그러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는 희곡이 좋은 희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하고요. 좋은 연출님과 좋은 극장님과 좋은 팀원들과 같이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게 등장인물들이 어떤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이게 어떤 특수한 직업계층, 그런 쪽의 공장장, 농부, 아니면 요리사, 이런 식의 직업군에 대한 어떤 호칭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처음 느낌은 어떤 공장장이라는 직업에 대한 특수성, 아니면 사회에서 공장장 생산직에 근무하는 뭐 그런 특수성, 그래서 좀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직업 계층의 어떤 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표현을 그렇게 다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나눔과 소통 속에서 제가 몰랐던, 내가 단순하게 공장장이라는 직업계층은 이럴 것이라는 게 좀 달라지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생각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습 시간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도 하고 새롭게 배워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장애인으로 해서 뭐 많은 직업군을 가질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잠깐 뭐 전자공장에 있었던 경험상,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라는 어떤 특수성에 있었던 경험상 어떤 단순 작업이고, 생각 없이 어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안에 속해 있었던 그런 어떤 뭐 단순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좀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조금 즉각적인 단순한 반응, 그러면서 또 기분 나빠 했다가도 누군가가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갑자기 즐거워지는 그런 반응이 보인다든지 뭐 그런 식의 느낌을 주면 공장장 느낌이 더 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나눈다기보다는요. 그분이 정말 화상 줌이라도 만나갖고 서로의 어떤 고민을 갖고 접근하는지,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또 새롭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일본의 문화적 특성상, 아니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도 좋고, 아니 그냥 나누고 싶어요. 뭐든지 어떤 특별한 거를 주고 특별한 것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일본 문화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저와 이렇게 뭔가를 그냥 새롭게 나누고 싶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같은 대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경험이 전혀 다른 다른 나라에 뭐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동시에 접근해 들어간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익사이팅한 작업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 어느 마을의 심리치료사 역할 맡은 아누팜이라고 합니다. 저 인도 사람입니다. 작품은 되게 뭐 흥미롭고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거 내가 찾을 수 있나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이제 찾아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말할까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읽어보면서 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게 우리가 다 같이 해내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재미있어요. 심리치료사는 이제 그 사람 어느 다른 마을에서 오니까 그 마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하고 나오는데 저는 심리치료사랑 저랑 좀 비슷한 지점, 약간 아누팜으로서도 비슷한 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뭐 인도에서 한국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지점에서도 여기는 왜 왔는지 어떻게 여기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뭔가 힘든 점은 더 만났던 이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도움이 받을 수 있는지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심리치료사니까 또 따로 이제 심리치료사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본 매일 읽어보면서 같이 저는 지금 인도말로 연기하니까 또 번역하면서도 문화 차이도 약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심리치료사 인도어로 사용하니까 인도인이니까 또 그 사람의 그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도 고민 많이 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약간 극복할 수 있는 힘 줄 수 있는지 라는 자기 자신한테 의문이 또 생기고 그리고 또 인물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배우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뭐 움직이면서 아니면 그냥 말만 하면서 이제 그 내가 하는 대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스스로 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남한테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심리치료사는 너무 힘든 살면서도 누구를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희망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대본은 제일 약간 생각하게 된 대상은 이제 닭이라는 게 왜냐면 달걀에 대한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뭐 닭에 대한 생각 안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닭 우리가 뭐 먹는 게도 있고 약간 아니면 그냥 직접 약간 동물로서 보는 게도 있고 이제 우리는 딱
이 생각이 달걀에 대한 생각하다가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닭을 그렇게 약간 습득 그거에 대한 좀 생각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닭이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내가 뭐 달걀에 대한도 생각해야 되는데 but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닭도 있고 그리고 동물 중에서 보고 왔던 닭도 있는데 그 아직까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달걀이라는 존재가 이제 또 그 질문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것 같은데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이 질문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 약간 또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뭐 누구랑 대화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존재가 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두 개 단어들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뭐 공장장, 요리사 그리고 특별한 인물 뭐지 공연장 님도 있는데 또 농부 이 세 사람의도 이제 달걀랑 하는 이야기들도 나한테 되게 재미있고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새롭게 그 이야기 듣지 않게 내가 입장해야 되니까 이제 연습하다가 다 들어야 되니까 다 듣고 그래도 내가 새롭게 어떻게 여기 다른 마을에서 문제가 겪어보고 나서 여기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말할까 뭐 이것저것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인도말로 대사하고 있으니까 그거 빨리 외워야 되는 생각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공연처럼 이제 연습은 연습대로 하지만 이제 공연 다가오니까 공연날 또 공연에 대한 좀 이미지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이 친구랑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객 만나면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상대 배우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게 더 넘어서 관객까지 가야 되는 말인가라는 생각과 이미지 이제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 이제 같이 이제 더 지치지 않게 더 즐기면서 이 연습 과정을 우리가 더 밝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를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공연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더 집중하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더 노력하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마을에서 수의사 역할을 맡은 홍선우라고 합니다. 수의사는 다른 인물과 다르게 이방인이라는 좀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은 어떤 직업적인 어떤 특징보다는 어떤 적응과 어떤 생산성? 그거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마을에 좀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라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제가 한 번도 사회에서 어떤 적응을 굳이 해야 되는 또는 이방인이었던 적이 없어서 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품을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어떤 모아지지 않는 그냥 분열되고 자기의 쓸모를 계속 증명하고 그냥 그런 것들에만 좀 집중됐다면 공연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그냥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게 그러니까 계속 이 인물들이 자기의 쓸모를 강조하고 그리고 증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쓸모를 평가하는 것들을 만든 사회나 체제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 한국에서 그 서울의 지하철에 장애인분들의 어떤 그 장애인 시설 관련된 어떤 시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만든 어떤 체제나 사회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고 그냥 단순히 그 지하철 시위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던 그런 사례들만 되게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관객분들이나 또는 일본에서 지금 공연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속 이 공연을 좀 보시다 보면 아마 어떤 이 인물 개개인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보이겠지만 지금 이것들이 지금 만들어진 이유나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다른 체제들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어로도 연기를 하고 그리고 안오빤 배우와 함께 인도어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본에 나와 있는 다른 언어라는 것들을 저희는 실제로 그냥 다른 언어로 다루고 있는데 일본 배우분들은 그때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그 각각이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른 장애로 인한 다른 언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될지도 되게 궁금하고 또 같은 수의사 배우로서 저는 막연하게 그냥 다른 언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수의사 선생님은 그 다른 언어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일본 공연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장장 역할을 맡고 있는 강선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극장장 역할을 맡고 나서 이제 대본을 보는데 참 꼼꼼한 극장장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또 챙겨야 되고 또 까먹고 이러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극장장이라는 그 본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챙겨보고 또 다시금 체크하는 그런 모습들, 성실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극장장님이 그 미화이신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극장장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극장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는 또 이해가 되긴 했는데 정말 그래도 극장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극장장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친근하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우리 연출님이라든지 또 다른 배우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도 주시고 또 그 대본에 쓰인 대로 저희가 또 이제 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어느 마을에 오래된 마을 극장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 극장만큼이나 나이가 많은 극장장 이렇게 표기를 봤을 때 아마 일본에서 하시는 극장장님은 흰머리에 아마 이렇게 좀 더 연식이 있으신 그런 극장장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남성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저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그런 극장장님으로 아마 공연에 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은 과연 또 어떻게 극장장님의 역할을 감당을 해 주실지 많이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일본하고 저희 한국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공연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도 가져봅니다. 바로 뭐 서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그런 현실이니까 아무튼지 간에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이 되고 함께 만나서 이렇게 그동안에 연습하면서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들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간에 응원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마을에서 농부 역할을 맡고 있는 강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 내용, 이 대사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거 뭐지 그러고 어려운 지점도 많았었는데요. 점점 연습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각각의 인물들의 그 성격이나 이런 그 굵은 선들이 점점 잡혀가는 지점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요. 최근에 저희가 막 움직이진 않지만 일어서서도 리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대사여도 뭔가 앉아서 리딩할 때보다 서서 하니까 뭔가 감각적으로 오는 것들이 참 많아지고 생겨나고 살아나는 지점들이 되게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풍성해지고 인물로서 더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로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각적으로 만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대본 자체에 대사 하나하나에 담고 있는 의미들이 전 되게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하게 돼서 이게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사를 어떤 감정의 어떤 느낌으로 받아쳐야지 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배우들과 소통하면서 이 그때그때 오는 감각들에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작품 전체적인 흐름 또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작품이 의미 있고 점점 생동감 있게 살아나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연습하시는 걸 잠깐 보고 되게 재밌게 잘 보았고요. 같은 내용인데 배우들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제 배역의 농부로서 고민하는 지점들 같은 대사지만 또 어떤 고민과 어떤 감각들로 다가가고 접근하고 계시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소통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만나서 같이 할 수 없다는 지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감각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감정선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고 받아들여야
할지 다양하게 좀 시도해 보면서 이 작업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과 맞닿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같은 데 살아도 좀 더 다양한 억양이나 이 소리라든지 좀 다양하게 해보면서 좀 더 재밌게 좀 끝까지 재밌게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마을에서 요리사 역할을 맡은 배우 김범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연습 단계에서는 사실 대본을 이제 점점 리딩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요리사, 공장장, 그리고 농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인, 수의사, 심리치료사, 뭐 어떻게 보면 극장장님은 외부인은 아니지만 그 세 사람과의 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요즘 들어서 관계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일부러 제가 요리사 역할을 맡다 보니까 집에서 TV 요리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요리사들이 자기의 요리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어느 정도의 열정과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지점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더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대본을 받았을 때는 사실 초반에 대본을 읽었을 때는 여기 이제 대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되게 감각적으로 되게 솔직하고 뭔가 단순한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점점 대본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미묘한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의 변화가 되게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각각의 배역들이 미묘한 심리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또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변화들이 되게 재밌어서 요즘에는 대본을 리딩을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재밌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요리사다 보니까 요리사 역할을 맡게 되신 이제 일본 배우님에게 질문 하나가 있는데, 사실 한국이랑 일본이랑 요리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달걀 요리, 한국의 달걀 요리 이 두 가지가 다를 텐데 그 달걀 요리에 대한 접근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왜냐면은 내가 요리사 역할을 맡았다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직접 해봤다라는 상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 요리 자체가 다르니까 그 과정도 다르겠고, 그리고 달걀의 그 쓰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혹시 일본에 계신 요리사님께서도 어떤 식으로 달걀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